자, 금요일은 채권 시장 좀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좀 내용들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또 FOMC 통화정책회의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분석을 좀 해주실 텐데요. 일정을 이제 보니까 FOMC보다 유럽의 통화정책회의가 더 먼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 열리기에 앞서서 지금 미국 분위기 자체가 약간 매파적인 것보다는 좀 비둘기파적인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유럽도 영향을 받을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지난 9월 ECB 회의에서 25bp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사실 정책의 포커스를 기준금리 이제 높이보다는 유지 기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실상 향후 동결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어제 의사록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추가 인상이 앞으로 어렵다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특히 저희는 좀 9월 ECB 물가 전망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헤드라인 물가 전망치는 전반적으로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가라던가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2023년 근원 물가 상승률은 유지를 하고요. 24년과 25년은 소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작년에 에너지 물가 충격 때문에 근원 물가가 쭉 올랐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CB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불거질 거라고 보지 않은 건데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초과저축이 전반적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모두 소진이 되었습니다. 초과저축이 없다고 하면 공급 측 비용 상승, 즉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는 소비를 구축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ECB가 앞으로 물가가 좀 안정화될 거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ECB는 기준금리 레벨보다 좀 유지 기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에 초점을 옮긴 이유 자체도 이제는 물가 상방보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조금 더 걱정할 요인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히 저희가 경기 침체를 확정짓는 변수가 고용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로존의 고용시장도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임금 상승률 확대 모멘텀도 낮아지고 있고 더불어 2분기부터는 독일의 우크라이나 이민자들이 아니라 이제 독일 자국민들의 실업 증가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기준금리의 어떤 파급 효과를 낮추기 위해서 재정의 힘이 되게 강하게 좀 사용되고 있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지금 2024년 독일 예산안이 하원에 제출이 되었는데 재정 긴축 기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9월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고 유로존의 성장이 부진하고 또 재정에 어떤 힘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ECB가 10월에 동결을 선택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좀 이 점이 한국 채권 시장이나 여타 선진국 채권 시장에 좀 주는 함의는 사실상 지금 선진국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과 미국 외 지역의 어떤 경기라던가 통화정책의 차별화가 더욱더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점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그게 곧 글로벌 경기가 좋다라는 점은 아니고 사실상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는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연준만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감안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좀 숨통이 트인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준만 볼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럽에서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10월 회의에서 정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일본의 이런 정책 정상화 가능성도 그럼 높아진 겁니까? 네, 지금 현재 10월 회의에서 BOJ가 물가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 BOJ에서도 정책 정상화 관련된 언급들이 좀 많습니다. 지난달 초에 우에다 총재가 정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증거들이 연말에 확인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저희가 9월 금정위 의사록에서도 내년 1분기 정도면 정상화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 정상화를 하겠다는 가이던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계속해서 BOJ가 정책 정상화를 좀 고려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지금 현재 일본 10년 금리가 0.75%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사실 BOJ가 10월에 큰 힌트를 주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BOJ보다는 지금 오히려 정책 측면에서는 기시다 내각, 즉 재무부가 뭘 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BOJ가 실제로 정책 정상화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좀 확인되거나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BOJ가 그걸 하기보다는 이제 기시다 내각이 대신해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번 추경인데요. 지금 10월 중으로 기시다 내각이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연봉의 벽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입니다. 연봉의 벽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연봉, 소득 수준이 이제 집계가 되면 사회보험료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실제 수령액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들이 오히려 실수령액이 낮아지는 점에 부담을 느껴서 근로시간을 낮추는 현상을 두고 이제 연봉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이번 달부터 일본의 최저임금 4%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이게 반영이 되는데 사실상 이런 연봉의 벽 때문에 최저임금이 실제로는 올랐지만 소비자 가계에게 넘어가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기시다 내각은 보조금을 지불해서 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좀 유도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BOJ가 필요로 하는 임금 인상의 고착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본 정책 당국의 이런 의지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BOJ가 동결을 단행하더라도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정상화 가능성을 좀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연준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저희가 연말로 갈수록 연준의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들도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어떤 엔화의 약세 속도는 조금 지금보다는 둔화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본 재무부 쪽의 정책이 더 중요하군요. 여튼 연준의 추가 인상 우려는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 내다보시니까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와 관련된 부분이 될 텐데 이제 수요 부진 현상이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서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대응은 어느 쪽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 초에는 아무래도 중동 분쟁 때문에 좀 대기 매수가 일부 들어왔었지만 사실 9월 FOMC 이후로 미국 채권 시장에 적극적인 매수세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은 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무부가 돈을 덜 쓰거나 아니면 연준이 QE를 해줘야 되는데 뭐 내년의 대선 일정이나 지금 여전히 뭐 추가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연준을 보게 되면 사실 둘 다 기대하기 어려운 옵션이죠. 결국에는 미국의 채권 시장의 일종의 이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채권 수요 회복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저희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확인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 경기 둔화의 징조들이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미국 경기가 좋다는데 너무 다 이견이 없죠. 그런데 저희는 좀 9월 FOMC를 기점으로 좀 경기에 미치는 연준의 긴축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FOMC 전에는 내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좀 완화적이었는데요. 달리 말해서 연준의 긴축 효과가 실물 시장으로 크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9월 FOMC에서 이제 드디어 좀 피봇 전환 기대감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 이래서 지난주 블룸버그 금융 환경 지수는 사실 6월 이후로 처음으로 좀 마이너스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긴축적으로 변했다라는 점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융시장의 어떤 긴축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실물 시장에 미치는 긴축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점 강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 금리를 보게 되면 사실 미국채 시장을 좀 제외하고는 혹은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을 제외하고는 신용 크레딧이나 주식 시장들이 정말 연준의 긴축 효과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연준의 기축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위험자산의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남은 연말로 갈수록은 계속해서 좀 안전자산의 비중을 돌려가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전띠 잘 매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플로우는 N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